축의금 얼마나 들어올까? 얼마로 예상해야 할까? 받은 축의금 중 내 건 내가 가져가고 부모님 건 부모님이 가져가나? 예식이 끝난 뒤 정산은 어떻게 하지? 오늘은 결혼식 축의금과 정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신랑 신부님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축의금 예상 금액이에요. 예전에는 결혼식을 하고 들어온 축의금으로 예식장 비용 정산을 다 하고도 남는 편이었어요. 식대가 5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은 좀 달라요. 서울에서 예식하는 경우 식대 5만 원대의 웨딩홀이 많지 않고 대부분 6에서 8만 원 정도 잡아야 하고 지방도 5만 원대가 많아지고 있어요. 식대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의금에서 남는 비용도 줄었죠. 축의금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최근 뉴스와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아주 친하진 않지만 잘 지내고 있는 지인, 친구, 동료 등 비슷한 또래의 경우인데 참석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어느 정도 친하고 예식장에 참석하면 10만 원 이하, 친한 친구의 경우는 20만 원, 이 정도의 축의금을 낸다고 해요. 축의금은 아무래도 내가 경조사에 얼마나 참석했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다른 경조사에 참석했는지, 친척이 많은지 적은지, 또는 신랑 신부님의 직업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축의금 평균을 7에서 8만 원으로 잡았을 때 하객이 200명이라면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죠. 거기에 친인척이 조금 큰 액수의 축의금을 낸다면 조금 더 보태질 거예요. 축의금 예상을 해보려면 조금 귀찮지만 꼼꼼하게 리스트를 작성해 봐야 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사람 말고 반드시 올 사람만 적고 가급적이면 예상보다 조금 적게 적어봅니다. 하객수는 식대 예상 금액을 구하기 위해 동행하는 어린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포함해야 해요. 식대를 6만 원, 하객을 200만 원으로 잡으면 1,200만 원이고 거기에 대관료를 500만 원 정도로 잡으면 총 1,70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조금 오버가 될 수도 있고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호텔 예식 등 고가의 웨딩홀의 경우는 축의금의 예식 비용을 보태서 결제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축의금은 신랑, 신부님, 부모님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축의금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부모님과 의논해야 하는데요. 청첩장에 모두의 계좌번호를 넣을 건지 따로 만들어서 넣을 건지 의논하고 결혼식 당일에 들어온 축의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야기해야 해요. 만약 부모님이 축의금을 주신다고 하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부모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제외하고 결혼식 날 들어온 축의금을 다 주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 축의금과 신랑님 또는 신부님의 축의금을 합친 후 식대를 계산하고 남은 비용을 주는 경우도 있고 신랑님 또는 신부님 축의금은 다 주는 경우도 있으니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방법이 다르면 서로가 기분 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사전에 신랑 신부님이 먼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아요. 최대한 의견을 맞추는 것이 좋은 방향이고 금전 부분이라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좋아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축의금을 받는 축의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결혼식의 축의대는 큰 돈을 받아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신랑 신부님과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부탁해야 해요. 보통 친척이나 직계 가족이 해주시는데 경우에 따라 친구분이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축의대는 보통 2명 또는 3명이 봐주는데 두 가지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해요. 한 명은 축의금 접수를 담당하는데 하객에게 축의금을 받고 방명록 작성을 요청한 뒤 봉투 이름과 같은지 확인하고 식권을 전달합니다. 다른 한 명은 장부 기록을 담당하는데 축의금 봉투에 번호와 금액 그리고 식권 개수를 적어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죠. 돈과 봉투를 분리해서 보관할 경우엔 보통 100만 원 단위로 묶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돈을 꺼내지 않고 봉투 그대로 보관하기도 해요. 축의대를 담당하는 분은 축의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객들의 대응도 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할 안내문을 작성해서 드리면 좋아요. 주차권을 어디서 받는지, 식사는 어디서 하는지, 식권이 모자라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계좌이체를 했으니 식권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등 하객 문의에 대처할 수 있게 안내문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어린이나이는 일일이 물어볼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 소인식권 안내문을 프린트해서 축의대 위에 올려놓으면 아무래도 덜 번거로울 거예요. 안내문의 경우는 예식홀에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봐야 해요. 축의대 담당자는 예식 시간보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서 축의대 세팅을 하면 되는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어르신들은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하객들은 신부 대기실 위치, 화장실 위치, ATM기 위치 등 대부분의 문의를 축의대 담당자에게 하기 때문에 식권도 나눠주며 일일이 답변할 수 있는 분으로 고려해서 부탁하는 게 좋아요. 모든 예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님은 축의금 가방을 받아 정산을 하는데요.
정산실에서 식대를 제외한 대관료와 부대 비용을 신랑님 측, 신부님 측으로 나눠서 계산서를 줄 거예요. 전체 비용이 600만 원일 경우 신랑님이 예약금을 200만 원 냈으면 신랑님에게 100만 원, 신부님에게 300만 원의 정산서를 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비용을 반으로 계산하지만 식대를 신랑 측이 내면 나머지 대관료나 부대 비용은 신부 측에서 내는 등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반 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산서를 받기 전에 웨딩몰에 미리 알려줘야 해요. 식대는 각각의 하객수만큼 정산하면 되는데요. 보증 인원이 200명일 때 신랑 하객수가 80명, 신부 하객수가 120명이면 각자 숫자만큼 내면 돼요. 그리고 신랑 하객수가 120명, 신부 하객수가 110명이면 각자 너무만큼 적용해서 계산하면 돼요. 정산을 축의금으로 할 것인지 카드나 별도의 현금으로 정산하고 축의금은 나중에 다시 확인할 건지는 사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으시죠. 축의금은 큰 금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아요. 우리 신랑 신부님들 슬기롭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